네, 21대 대선도 이제 종반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화통 톡쇼는 후보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선택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주요 후보들의 공약과 막판 선거 전략 등을 알아보는 시간 마련됐습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공약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 후보 직속 지방살리기 특별위원회 우동규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많이 바쁘시죠? 예, 그렇습니다. 선거들이 종반전으로 접어들었지 않습니까? 예. 현재 판세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초반에는 사실 불리했죠. 그러나 계엄과 탄핵에 연관되어 있는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 또 거기에 있는 정치인들에 대한 이런 실망들 때문에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가 많이 떨어져 나갔고 반면 절대적으로 불리했습니다만 아마 우리나라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대통령 후보들 중에 당선된 사람이나 후보들 중에도 김문수 후보만큼 저런 맞춤형의 후보가 있을 수 있을까? 정말 우리 국민들로서는 정말 행운이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대비되는 이재명 후보하고 워낙 차이가 나니까 이제는 이념적인 보수냐 진보냐를 떠나서 인물 구도로 선거판이 재편되는 바람에 지금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급상승하고 있어서 분명히 승리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마요회를 선언했지 않습니까? 결국 오늘이 아마 대단한 것 같은데 결국에는 보수 분열로 대선을 치러야 될 것 같습니다. 타격이 안 되겠습니까? 합쳐지면 좋죠. 또 많은 국민들이 원하고요. 그러나 이준석 후보도 보수의 정치인으로서는 어떤 길을 가는 것이 미래에 우리 국민들을 위하는 것이고 대한민국을 위한 정치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느냐. 이것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이준석 후보가 선택할 길은 하나밖에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결국은 김문수 후보는 5년을 하거나 뭐 연임하는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결국은 차기에 7공화국을 여는 헌법을 만들어 놓고 그 기초를 다져 놓고 새로운 공화국을 여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도 그런 다음 세대의 지도자로 부각하려면 이 기회를 잘 활용해야 된다. 선택할 여지가 없다. 결국은 또 하는 김문수 후보도 이재명 후보에게 정권을 대한민국을 넘겨주지 않기 위해서는 모든 이념을 떠나서 이재명, 반 이재명계 또 개헌 세력 추진 이런 분들하고 정말 빅텐트를 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두 사람 다 우리 국민들에 대한 기대를 저버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막판 선거 전략 어떻게 짜고 계십니까? 이제 어제 마지막 그 토론이 끝나기 때문에 아마 이제는 사실 김문수 후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많았잖아요. 경기도민들 제외하고는 잘 몰랐어요. 이 대구 경북고 등을 나오고 대구 경북이 배출한 0천 사람이지만은 대구 경북에서도 잘 몰랐어요. 이제 알게 되었고 알게 되면서 이런 탄력을 받기 때문에 또 그의 진정성을 저는 믿고 있고 앞으로 우리 7공화국을 여는 기초를 마련하는 대통령 후보로서 더 각인시켜야 되고 또 김문수 후보가 꿈꾸는 정치개혁 대통령 불소추권 폐지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자기 혜택 보지 않겠다고. 국회의원들 면책특권 정당개혁, 정치개혁. 그래서 일부 우리 대구 경북 시도민들께서는 후보는 괜찮은데 당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는 분이 그래서 뭐 기권을 하시겠다 그러는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김문수 후보가 되면은 우리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인, 우리 눈높이에 맞는 정당을 우리 국민들과 우리 시도민의 손으로 직접 참여해서 바꿀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고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선 대통령을 정말 지금까지 보지 못한 이런 리더십을 가지고 깨끗하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저도 뭐 한다고 이렇게 깨끗하게 산다고 살아봤습니다만 김문수 후보하고는 따라갈 수가 없는 정말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김 후보가 호남의 사회를 굉장히 부각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호남에서 바람이 좀 불고 있습니까? 예, 제가 호남을 한번 다녀왔는데요. 엄청나게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풀어야 될 가장 큰 숙제가 영원한 화합이잖아요.
정말 반쪽 반쪽이 만나서 영원합이 화합할 수 있고 영원합이 공동정부도 형성할 수 있는 이런 기회예요. 정말 좋은 기회고 더군다나 그 후보 부인의 설란연 여사는 지금 그만큼 다녀도 흠이 없잖아요. 우리는 역대 영부인들에게 정말 존경할 수 있는 영부인도 있었고 대통령 부인도 계셨고 정말 실망을 준 부인들도 많았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더욱 어떤 후보를 선택해야 되는지는 더 명확한 것 같습니다. 네, 김문수 후보가 지방이 주도하는 잘 사는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20대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핵심 공약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정말 획기적이고 대단히 파격적인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그 배경에는 김문수 후보가 8년간 경기도지사를 업무를 보면서 경기도를 혁신시키는데 아마 중앙정부하고 경기도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행정사의 문제들을 깊이 절감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가장 크게 눈에 띄는 게 이번에 김문수 후보께서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개헌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개헌을 수평적으로도 권력을 분산하겠지만 수직적으로 분산을 하겠다. 그래서 지방분권 개헌을 하는데 헌법 전문에 지방분권 국가임을 선언을 하겠다. 그리고 헌법에서 자치재정권, 자치계획권, 자치입법권을 보장을 하겠다는 파격적인 타당 후보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선언을 했고요. 또 특히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우리 대구 경북이 하고 관련되는 그 전체 20대 공약 중에 살펴보면은 지방에서 사업하는데 어려움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방비로 하는 사업인데도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네? 또 하나는 수도권에 비해서 지방은 기본적으로 인프라가 열악하기 때문에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하기 대단히 어려워요. 근데 그걸 전부 예탈을 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예를 들어서 순수 지방비로 할 때는 1,000억 원 이하 사업은 중앙투자심사제도 관한 걸 폐지를 하겠다. 지방정부가 스스로의 결정으로 할 수 있도록 했고요. 또 하나 예비 타당성 조사도 1,000억 원 이상, 국비 500원 이상 2배를 획기적으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후보가 지금 지방의 유세를 나가면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농지라든지 그린벨트에 대한 대폭적 권한 이양을 지방에 하겠다. 수도권을 제외하고 왜 그린벨트가 필요한지도 모르겠다는 정도로 강한 의지를 지금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가 눈에 띄는 핵심 공약이고요. 지금 그 문재인 정부나 윤석열 정부가 다들 공약을 해놓고 해주지 않았던 것이 한 600여 개에 달하는 2차 공공기관 이전입니다. 네. 이것을 김문수 후보는 더 확대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정부기관, 지금은 서울에는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까지 이전을 하겠다. 그리고 이것을 600개의 공공기관까지 합쳐가지고 1년 내에 취임하고 나서 바로 착수해서 1년 내에 그 위치를 확정하겠다는 이런 약속을 했고요. 고향사랑 기부금이라고 있습니다. 이 기부를 하면은 얼마를 하든지 간에 10만 원만 세액 공제해 준 것을 기부한 만큼 세액 공제를 해주겠다. 그럼 기부의 한도액은 2천만 원입니다. 그럼 2천만 원을 기부를 하면은 2천만 원 세금 낼 거를 안 내게 됩니다. 경북같이 출향 인사들이 많은 지역, 여기에서는 큰 재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도권에서 집을 팔고 지방에 내려와서 15년 이상 살면은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게 했습니다. 이거는 약 한 20억, 15억에서 20억 되는 사람들은 약 한 6억에서 7억 그걸 가져가서 지방에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또 이 지역에 국립대학을 전부 합쳐가지고 서울대학에 버금가는 공동 발전적 공동학위제를 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 파괴해서 눈여겨볼 것은 지방대학들이 외국 유학생을 받아들이면은 대부분 1년 안에 막 서울로 다 가버려요. 그래서 이것을 지방의 비수도권에는 유학생이 유학을 오게 되면은 부모를 초청해서 부모에게까지 취업 비자를 줘서 부모들은 학비를 벌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 되면은 재산도 축적하고 또 지역에 부족한 노동력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제도를 실질적으로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했고요. 지금 우리가 기회발전 특구를 지금 150만 평, 경상북도는 200만 평인데 이거를 더 늘리겠다.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인 경우에 지역 고등학생들이 입학을 특례를 받아서 입학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특례받은 아이들이 지금 법적으로 40% 이상인데 대구 경북은 한 60%밖에 되질 않아요. 이거를 80%까지 더 확대를 하겠다. 그리고 대상 분야도 수의학과, 디지스, 대구 과학기술원, 광주과견 이런 수도권에 있는 대학하고 경쟁할 수 있는 이런 대학에도 더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그런 공약을 내세웠고요. 지금 문화부가 서울에 가지고 있는 예술단체, 국립교향악단, 국립오페라단, 특히 대구 같은 데는 국립오페라에 대한 경쟁력이 크기 때문에 오페라단도 지방으로 이전을 하겠다. 군별로 미술관을 건립해서 전시도 미술은행을 통해서 전시 지원을 하겠다. 그리고 대구에 1만 명에서 3만 명 규모의 복합 실내 공연장도 건립하겠다. 이런 것들이 또 지역은행, 우리 IM뱅크 대구은행 육성법을 만들어서 지역에서 육성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것이 지난 25일 날 전국적으로 해당되는 20대 공약을 김문수 후보가 직접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기초해서 오늘 대구 경북에 해당되는 대구 경북 판가리 14대 공약을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판가리 공약 발표하시는데 판가리라는 용어가 상당히 넓습니다. 대구 경북의 우리나라 균형 발전의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아주 획기적인 안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먼저 그럼 14대 판가리 공약 중에 대구 분야를 한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우선 대구 지금 우리가 가장 큰 관심이 대구 신공항 이전인데 부동산 경기가 이렇다 보니까 SPC 사도 설립을 못하고 지금 난항에 빠져 있는데 이 부분을 기부대 양해 방식인데 그 차액을 국비로 보존을 해주고 정부가 가지고 있는 공적자금에서 저리로 융자를 해주겠다. 그래서 그 공적자금 융자를 공약으로 냈습니다. 그러면은 대구 신공항 이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안동을 거쳐서 대구 경북 신공항을 거쳐서 서대구 영천 포항을 연결하는 GTX를 건설하는 안도 있고요. 대구의 도시철도망 1, 4호선을 하나로 연결하는 5호선 순환선을 건설하는 것도 있습니다. 중앙고속도로의 상습 정체 구간을 해소한다든지 또 군부대 이전 이걸 조기에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그리고 대구의 미래 먹거리 5대 신성장 산업으로 인공지능 혁신 거점을 알파시티에 구축하는데 이거를 예타를 아예 면제시키겠다. 그래 이게 지금 한 6,800억 거의 1조 가까운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예타가 면제되면은 알파시티의 도심 그 융합 특구까지 지정되고 기회발전 특구가 되면은 이 AI 산업의 중추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첨단 산업단지 또 반도체 첨단 의료 복합단지 이런 부분에서 미래 먹거리 5대 신성장 산업 육성을 집중 지원하고 육성하겠다는 공약을 했고요. 또 수질오염 지금 광역시 큰 도시 중에 강물을 먹는 도시는 대구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동댐의 물을 땡겨와서 대구의 근본적인 수질 오염을 차단하고 깨끗한 식수를 공급하는 그런 공약도 눈에 띄는 공약이고 도청 후적지를 개발해가지고 복합문화관광도시를 건설하는 안도 있습니다. 또 두리공원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하겠다. 그리고 구국운동 기념관도 건립하겠다. 이런 게 있고 특히 도심 구간에 경부선 우리가 지상로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도시가 양분을 단절이 되잖아요. 이걸 다시 지하화하는 해서 도심을 연결하도록 하고 대구 경북 행정통합을 법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이것이 위대한 대구 판가리 7대 공약이고요. 지금 공약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중에 특히 대구 신공항 관련해서 좀 설명을 좀 자세히 해주시겠습니까? 대구 신공항이 건설 문제는 다른 건 다 계획이 되고 법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기부대 양형 방식이라서 K2의 부지를 팔아가지고 공항을 지어야 되는데 이걸 하려면은 그거를 건설을 할 주체인 회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SPC라는데 그 회사를 못 만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부동산 경기가 나쁘니까 K2 부지 약 500만 평을 팔아가지고 신공항을 지을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지금 결국은 대구시가 사업 주체가 돼서 직접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기부대 양해에서 만약에 대구 K2 부지를 팔아서 돈이 모자라면은 그건 국비로 지원하겠다. 또 하나는
거기에 드는 돈이 약 한 13조, 14조쯤 되는데 이거를 정부가 가지고 있는 기금에서 돈을 저리로 빌려주겠다. 은행 금리보다 훨씬 싸죠. 그것을 공약을 했기 때문에 대구 신공항은 굉장히 탄력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리로 지원이 된다면 아마 SPC 구성에 상당히 탄력을 받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SPC 구성도 탄력을 받을 수가 또 시가 직접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광역교통망 확충도 관심입니다.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광역교통망은 김문수 지사가 경기도에 GTX를 처음으로 만들어가지고 수도권 교통에 획기적인 개선을 했습니다. 이거를 안동에서 시작해서 신공항을 거쳐서 영천 포항으로 연결되는 이 철도망을 구축을 하면은 아마 이것이 가장 북부권하고 대구하고 동부권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그런 사업이 되지 않겠나. 또 대구 그 지하철 1호선, 4호선까지를 환승 연결할 수 있는 5호선을 개통하면은 대구의 교통체계는 대중교통체계는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미래 먹거리 부분도 관심입니다. 그 부분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 먹거리는요, 대구가 지금 우리가 육성하려는 5가지 미래 먹거리 사업인데 이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인공지능 혁신 거점을 알파시티에 구축하는 거고 휴머노이드 로봇 국가 전략 첨단 전략 산업단지인데 대구가 실제로는요 86년부터 시작을 해서 로봇 산업을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시작한 곳입니다. 그래서 로봇 연구원도 있고 하는데 그 중간에 이것이 정부 정책이나 시에서 중점을 두지 않아서 로봇이 타 지역에 비해서 경쟁력을 지금 잃어가고 있어서 이것을 휴머노이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이런 로봇의 첨단 거점으로 조성을 하겠다. 그리고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고 또 이 디지털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하고 또 미래 모빌리티의 메가 샌드박스의 시범 도시로 지정하겠다 해서 이 5대 산업을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알파시티에는 인공지능 연구개발 허브 조성을 위해서 지금 물가가 더 올랐기 때문에 한 7, 8천억 되지 않나 싶은데 이것을 예타를 면제하겠다. 그런 획기적 공약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 주요 공약도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예. 경상북도도 우리가 7개의 공약으로 판가리, 위대한 경북 판가리 7개의 공약인데 가장 현안은 지금 대규모 지금 산불이잖아요. 아직 집에 불탄 집에 이주도 하지 못하고 농사도 지어야 되고 임시 거처에서 지금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고통스럽게 지는데 이 부분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그래서 우리나라 산림이 사실은 비율이 너무 높거든요. 이번 기회에 산림위용을 획기적으로 전환하다. 두 번째 큰 사업이 올해 11월에 있는 에이펙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고 경주 보문단지가 지금 오래됐잖아요. 이거를 대규모로 재정비를 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영남권에게 초광역 전철망과 대구 경북의 순환 철도망을 구축하자는 공약이고 또 울진에서 원자력과 수소를 생산해서 영덕이나 포항 이용자가 많은 곳에 공급하는 이 배관망을 구축하겠다는 거. 영주, 안동, 울진, 경주의 4대 국가산단하고 이것을 연결할 수 있는 교통망을 조기에 완성시키겠다. 그리고 낙동강, 금호강, 영산강 이게 국가하천 3개인데 이것을 권역을 정비하고 관광 자원으로 개발하자는 공약이고 그리고 첨단 바이오하고 양자 산업의 선도 거점으로 경북 북부 지역을 하겠다. 그래서 글로벌 바이오 산업 거점과 양자 산업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또 하나는 이제 안동에 지금 의료시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안동에다가 의과대학을 설립하고 상급 종합병을 신설하자는 획기적인 안도 타 당에서는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여기는 설립하는 걸로 그렇게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공약을 했습니다. 네,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요. 세부 사항들을 좀 짚어보죠. 산불 피해 복구, 체계 자체를 혁신한다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20대 공약에서 산지 이용하고 그린벨트에 대해서 시도지사한테 권한을 넘겨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산지 관리권을 시도지사가 가지게 되면은 저것을 예를 들어서 데이터 센터로 전환한다든지 산림을 복구하는 것보다는 저것을 유의하고
부가가치 높은 산업 용지로 전환하는 거든지 관광 자원으로 전환하는 거. 이 획기적으로 아재 백두대간에서 낙동정마의 산지를 획기적으로 용도를 전환해 보자는 거. 그리고 대형 산불 복구 특별법도 제정을 하고요. 또 초대형 산불 이 지역에 경제 산업을 재창출하기 위해서 2조 원의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복구를 하겠다. 또 피해 농공단지라든지 산업단지 같은 것. 이 기회에 아예 경북의 이 산불난 지역의 기존의 농업 중심의 산림 중심으로 되어 있던 토지 용도 구조를 부가가치 높고 사람들, 청년들이 살 수 있는 곳으로 완전히 개벽을 시키겠다는 것이 이 김문수 후보의 판가리 경북 공약의 1번입니다. 대형 산불에 대한 공포감은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이번 계기로 해서 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의 체제 APEC 경주 개최는 경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요. 성공 개최 방안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우선 그 경상북도 협의회에서 경상북도 요구하는 레거시 사업 문화 전당이라든지 APEC 기념공원이라든지 또 역사 문화와 자연 자원을 연계한 글로벌 문화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것. 또 보문단지를 리노베이션하는 것이 가장 큰 사업이죠. 경주 보문단지 거의 뭐 50년이 좀 넘어서 이 기회에 이것을 인프라를 전면 재정비하자. 또 그것을 AI나 메타버스 등 첨단 기술을 기반한 스마트 관광 콘텐츠를 도입하자는 것. 신라 환경 복원 사업이 지금 멈춰져 있는데 이것을 재현해서 이것을 세계화시키자. 그리고 평화 통일의 미래타운을 이 경주에다가 건설하는 이러한 국책 사업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대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도 눈길을 끄는데 4대 국가산단이 영주, 안동, 울진, 경주거든요. 국가산업 이것을 영주에는 기계장비와 핵심 부품을 국산화하는 사업들, 또 안동에는 바이오 백신 산업의 자립화, 또 울진, 경주에는 에너지 산업으로 거점을 해서 4대 국가산단 이 사업이 조기에 완성되도록 지원을 하겠다. 충남 서산에서 울진으로 천안, 문경, 예천, 영주, 봉화, 울진으로 하는 동서횡단철도, 또 보령에서 울진까지 연결하는 동서오축 고속도로, 또 경북 영천에서 강원도 양구에로 건설되는 남북 구축 고속도로, 또 경부 고속도로 구미 영천이 84km인데 이게 굴곡노선입니다. 이게 그래도 이 노선 때문에 대구가 또 양분돼 있고 이거를 60km로 단축을 시키는 직선화 계획도, 또 경산에 자동차 부품 질량공단이 많이 있는데 이것이 울산까지 우회로 경부고속도로를 통하다 보니까 운송비가 엄청 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경산 울산 고속도로 건설, 이것이 이번 공약에 포함된 것이 눈길을 끕니다. 그럼 질량공단의 경쟁력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포항의 영일만 대교, 이런 것 사업들이 이제 김문수 후보의 경상북도를 위한 공약의 중요한 사항들입니다. 만약 이 공약들이 제대로 이행된다면 대구 경북이 상당히 큰 변화를 겪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김문수 후보가 3년의 임기를 공약하셨기 때문에 이 사업이 임기 중에 완공을 못 받더라도 착수를 하면은 국책 사업은 어떤 정부들이 시작을 하면은 그것은 완공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많은 사업들이 착수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유권자들께 지지 호소 좀 해주시죠. 예, 다시 한번 우리 시도민들께 호소합니다. 건국 이래로 이런 후보를 우리가 가져볼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김문수 후보가 가진 리더십, 일을 할 줄 알고 헌신할 줄 알고 정직하고 청렴하고 이런 후보 우리는 보지 못했습니다. 정말 결함에 어떤 이런 후보가 대통령 후보까지 되는 당이 우리나라에 있을 수 있느냐. 지금까지요. 국힘에는 기소만 돼도 공천권을 주지 않아, 당헌 당규로 공천권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공천까지 줘서 기소 안 해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이런 후보를 대통령 후보로 내세웠는데, 물론 국민의힘이 우리들에게 실망을 준 게 많습니다. 계엄령 선포 때나 또 탄핵 과정에서. 그러나 정치 체제는, 후진적 정치 구조는
우리 유권자들이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을 잘못 선택하면은 대통령 바꿀 수가 없습니다. 임기 동안. 그래서 정말 이런 흠없고 존경할 수 있는 대통령을 둔 자랑스러운 국민들이 되어봅시다. 그런 다음에 이 후보를 하여금, 이 대통령을 하여금 정치 구조도 바꾸고 대통령이 가진 특권도 내려놓게 하고 또 실망스러운 정당도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는 그 다음에 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것을 실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질 있고 우리의 대한민국의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후보를 잘 뽑는 일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